아, 네. 오늘은 이제 그 배추김치가 들어가는데요. 배추김치 영양가 많잖아요. 네.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네, 영양 많은데요. 배추김치가 소금에 절이고 또 여기에 매운 양념을 넣기 때문에 먼저 한번 씻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시면 이렇게 해서 배추김치를 넣으셔서요. 속도 살짝 털어내시면서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짜주셔서요. 이렇게 하면 염도가 좀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죠.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도마 위에다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저염식 할 때 반찬의 양을 좀 줄여라 그러는데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반찬의 양은 줄어들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냥 맨밥에다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집에서 있으실 때 계속 이렇게 밥, 잡곡밥 여러 가지 밥을 해서 드시긴 하지만 좀 지루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그럴 때는 집에 있는 배추김치랑 이용하셔서 이렇게 비빔밥을 해 드시면 밥을 해 드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송송 썰으셔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춧가루랑 양념을 빼셔서 염도를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파 썬 거랑 참기름을 좀 주시면 미리 좀 양념을 해놓는군요. 네, 조금 양념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맛이 어떤 간간하고 이런 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대파 다진 거 하고요. 참기름을 좀 넣으시고요. 쪼물쪼물 이렇게 묻혀주시면 맛있는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빠진 맛을 또 파와 참기름으로 좀 고소하기도 하고. 네, 고소하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이제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어서 좋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치도 준비가 됐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밥을 좀 얹어 봐야 되나요? 네. 자, 콩나물을 오늘 밑에다 깔아줄 텐데요. 콩나물을 밑에 깔아요? 네, 콩나물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밑에 거 여기 손질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콩나물 꼬리에는 아스카르코르빈산이라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쓰시는데요.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콩나물 위쪽에 있는 그 콩깍지 같은 거는 씻으시면서 깨끗하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셔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신 거를 콩나물을 밑에다가 이제 깔아주시는 거죠. 깔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듬뿍 들어갑니다. 네, 콩나물이 이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뺀 쌀을 위에다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양념한 그 김치, 배추김치를 위에다 얹어주세요. 자, 이제 사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선생님, 콩나물이 밑에 들어가면 밥물의 양을 손으로 정량하는데 어떻게 집어넣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밥물은 그 쌀을 30분 정도 담가 놓으셨을 때는요. 동량을 넣으시거나 한 반컵 정도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쌀과 거의 동량을 넣으시거나 반컵 더. 왜냐하면 콩나물이랑 배추김치에서 수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불 조절을 하시면서 너무 센 불에서 하시다 보면 물의 양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뜸을 들이시면서 조금 더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로 해서 이거 진짜 이렇게 콩나물 들어갔다 그래서 보통 밥물 재듯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은 그건 진짜 낭패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셔서 이제 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불을 켜시고요. 자, 밥을 하실 때는 불의 세기 그리고 시간이 참 어려우세요. 어렵죠. 왜냐하면 어떻게 밥물을 넣었는데 얼만큼 뜸을 들여요? 얼만큼 끓여야 돼요?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평상시에 안 하던 밥을 하면 이게 더 헷갈려요. 그리고 또 실수하시게 되시죠. 이렇게 밥물을 부으신 다음에요. 이게 센 불에서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시고요. 냄비가 약간 들썩들썩 거리면서 끓기 시작하시면 불을 중불로 줄이신 다음에 한 5분 정도를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5분을 끓이시고요. 그 다음에 불을 완전히 끄신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맛있는 콩나물밥이 준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콩나물밥을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뜸을 들이신 다음에 뚜껑을 조금 덮어 놓으시면 충분히 맛이 배어져서 맛있는 콩나물밥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중약
끄고 뜸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그렇죠.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약간 들썩들썩거리면 네. 불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청양고추 근대국이 이제 네. 좀 끓기도 끓었고, 네네. 그죠? 다른 재료들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청양고추 그 근대국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아까 보셨던 그 여기에 끓으면 근대가 색깔이 이렇게 네. 진해지면서요. 그러네요. 네. 아주 파래졌습니다. 네, 진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파하고 양파도 네. 이제 익어서 맛이 배면 네. 여기에다가 아까 그 무하고요. 그렇죠. 우리 무 네. 썰어놨고 모시조개에 따로 살 발라놓은 거. 네, 여기에 무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모시조개살 아까 빼어놓으신 것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끓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소끔 이게 이렇게 섞여서 끓고 나면 마지막에 이 버섯은 거의 이제 생으로 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버섯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버섯을 넣으시고요. 이제 여기에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간을 보신 다음에 국간장을 조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슴슴하게 그냥 드시는 게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슴슴하게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된장이 집집마다 간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집은 좀 진할 때는 국간장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국간장이 조금 약하다 하실 때는 국간장 조금만 살짝 넣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넣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마늘도요. 네. 마지막에 넣어주셔서 마늘의 향이 풍부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네, 마지막 부분에 넣어주세요. 네. 자, 오늘 저는 된장을 제가 집에서 담근 된장인데요. 약간 한 2년 정도 묵었어요. 그래서 맛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간장은 넣지 않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의 맛으로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릇에 담으실 때는 청양고추를 뺀 상태에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 자, 청양고추 근대국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도 굉장히 푸짐하네요, 선생님. 아, 그 여기에 안에 이제 그 국물을 사실은 네. 국물을 드실 때요. 국물의 양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네. 건더기를 많이 드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물은 조금 넣으시고 건더기를 좀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일반적인 국을 드실 때도 네. 나트륨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국물의 양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네. 건더기를 드시는 게 좋고요. 또 그릇도요. 우리가 네. 국대접하면 큰 대접에다가 이렇게 듬뿍 담아드리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밥그릇만하게 작게 하셔서 국물의 섭취를 좀 덜 하시는 게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면 뭐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짠 걸 좀 나트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자, 청양고추의 칼칼한 맛이 살아있는 청양고추 근대국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김치 콩나물밥 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볼까요? 미리 좀 준비를 해놔 봤는데요. 네, 김치 콩나물밥을 이제 저희가 미리 먼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유, 이거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네. 밑에 콩나물이 이제 있으면서 서로 이 맛이 잘 어우러져서 밥이 잘 뜸이 들었는데요. 네. 보시면 아까 콩나물이 우리가 위에다 넣었을 경우에는 콩나물이 수분이 빠져서 이렇게 납작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밑에 쌀 밑에다가 놓고 밥을 하시면 콩나물도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살아 있으셔서 훨씬 맛있는 김치 콩나물밥을 만드실 수 네. 있으세요. 그럼 요거 한번 옮겨서 담아내 볼까요? 네. 이거 뭐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사실 뭐 다른 거 없이요. 그냥 요것만 네. 이렇게 떠서 먹어도 네. 굉장히 맛있겠어요. 자, 오늘 이 김치 콩나물밥에다가 이제 같이 곁들이실 거는요. 네. 우리가 조금 더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참기름하고 통깨를 넣어서 위에다 뿌려 먹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참기름하고요. 네. 그리고 통깨를 조금만 넣으셔서
서로 조금 섞으셔서요. 요게 같이 곁들여 내시면 드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치 콩나물밥 하면 여기에다가 또 간장 부어서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 좀 짭조름하게 드셔서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맛으로도 맛을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양념장도 특이합니다. 그냥 참기름에 통깨만. 네, 그래서 그 재료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삼삼하면서도 맛있는 김치 콩나물밥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염 식단으로 이렇게 소금기가 좀 빠진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놓으면 정말 아주 뜨끈하기도 하고 아주 칼칼한 맛이 정신이 아주 번쩍 나는 그런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양고추 군대국 그리고 김치 콩나물밥 완성됐습니다.